반갑습니다.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오늘은 복합 관계 부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부사 세 가지를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when, where, how. 그런데 우리는 복합이라는 말이 추가됐으니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을 배우는 거죠. 자, 이 복합 관계 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부사의 끝에다가 ever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ever, 그리고 where 같은 경우는 이미 스펠링이 e로 끝나고 있으니 한 번 더 e를 쓰지는 않고 ver만 붙여서 wherever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how 같은 경우는 however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합 관계 부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이 however 보시면 반가워 하시는 분들 많죠. 저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내가 접속사로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접속사로서의 however의 뜻은 잊어주셔야 됩니다. 이따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면 아시겠지만 however가 여기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접속사가 아닌 복합 관계 부사로서 however를 이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복합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의 성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와 마찬가지로 복합 관계 부사도 뒷부분이 완전합니다. 뒤에 명사 하나가 빠졌다거나 목적어, 주어 이런 게 없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사와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도 있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관계부사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 관계부사는 형용사 역할 못하고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부사의 역할을 하고 문장을 가지고 오므로 부사절을 만든다고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합관계부사가 정말 문장 속에서 부사절을 가지고 오는지 예문 시작해 볼게요. Call me whenever it is possible. 나에게 전화를 하래요. 자, call me. 자, 여기까지만 써도 문장이 완성됩니다. 나에게 전화해. 자,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뒤에 부가적인 말이 더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whenever로 시작한 이 덩어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사절 이끄는 거 맞네요. 네, 좀 더 살펴볼게요. 자, 해석을 해보자면요. 가능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줘.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지금 whenever 어떻게 해석했죠?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관계부사 where이 들어간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복합관계부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Call me at anytime. 네, 어떤 시간에든 나에게 연락을 줘. 이렇게 쓰시고 우리 시간과 어울리는 관계부사인 when을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call me at any time when it is possible. 이렇게 써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한국어로 해석을 쓰자면 어떠할 땐 언제든지 그렇게 해줘.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네, 예문 하나 더 볼게요.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next to you. 언제든지 너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나는 너의 옆에 있을 거야. 이런 문장이에요. 자, 이 부분 역시 이번에도 whenever이 이끄는 이 부분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나온 주절로도 문장의 성분은 완전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붙은 말이므로 부사 덩어리 가져오는 거 맞네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이 나의 도움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당신 옆에 있을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 풀어 쓴 거랑은 조금 다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enever를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국어로 당신이 나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관없이 나는 옆에 있을게. 이렇게 언제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영어로 풀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상관이 없다. No matter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en이라는 단어도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덩어리는 언제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어떠하겠다.
이런 의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 뜻들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언제든지 그렇게 해. 아니면 언제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어. 이렇게 살짝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wherever의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We can go wherever we want. 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까지만 해도 말이 되는데 부가적인 덩어리가 더 오고 있네요. 부사 덩어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wherever이라는 복합 관계 부사가 이끄는 부사절이네요. 네,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떤 곳이든 어디든 갈 수 있다.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거 우리 다른 말로 한번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든이니까 any place 같은 단어 어떨까요? 어떠한 장소든. 자, 그리고 뒤에다가는 관계 부사 where 데려와 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곳은 어디라도 우리는 갈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enever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이어도 상관이 없다. wherever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네요. 예시 하나 더 볼게요.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이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역시 앞부분에 부사 덩어리 오고 있습니다. 복합 관계 부사 wherever이 그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자, 해석해보면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상관없이 당신 따라갈게요.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풀어서 써볼 건데 우리 방금 했던 any place where과는 좀 차별화를 둬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처럼 한국어 뉘앙스에 어디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이 당신을 따라갈게요. 자, 이렇게 뭘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의 no matter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까지 써주시면 no matter where you go, I will follow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디를 하더라도, 어디를 무언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어떨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위에 any place, anywhere 이 표현과 이 위에 아래 나오는 표현들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however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however 오늘은 접속사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의 뜻인 그러나,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있고 한번 문장을 볼게요. However difficult it is, I will try to solve it. However이 이끄는 부사 덩어리가 왔고요.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네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저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저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이 however 해석 지금 어떻게 됐죠? 그러나 이런 뜻 아니었죠.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었죠. 네, 이번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므로 no matter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o matter 상관이 없어. How difficult. 네, how랑 형용사가 만나면 얼마나 형용사한지 이런 뜻이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뜻을 써보면 아무리 블라블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떠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볼게요. My mother never praised me. 우리 엄마는 나에게 절대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However hard I work.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죠? 내가 열심히 아무리 일해봤자 우리 엄마는 나에게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however의 의미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 위에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풀어서 써보면 위에랑 똑같이 상관이 없이 no matter 그리고 how를 써주시면 되겠죠. My mother never praised me no matter how hard I worke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를 배우실 때 이걸 따로따로 뭐뭐 할 때는 언제든 뭐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막 이 한국어로 정말 미묘한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듯이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이 세 가지 크게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아시고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whenever 안에서 너무 구분을 위해서 노력하시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석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시길 권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사절이라고 제가 알려드려 놓으면 또 여러분이 가끔 다른 문장을 보다가 질문하시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사절이 아닐 때도 정말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사 덩어리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원하는 시간은 저에겐 다 괜찮아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뭐 괜찮다를 fine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fine with me,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여기 빈칸을 채워볼게요. 근데 복합관계 부사를 활용해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관한 거니까 whenever 당신이 원하다 you want가 되겠죠. Whenever you want is fine with m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의 is라는 동사 앞에 이 whenever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관계 부사 덩어리가 부사절을 이끌지 않고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예외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의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게 문법인데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용어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해석과 예문에 중점을 두면서 공부하시기를 제가 누누이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간 개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복합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또 여러분이 어떤 예문을 보시다 보면 뒤에가 뭔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Call me whenever it is possible. 자, 이 문장에서 이 복합관계부사 whenever 뒤에 주어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접속사와 주어 그리고 비동사가 덩어리째로 생략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합관계부사도 주어와 비동사가 만나면 이 주어 비동사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ll me whenever possible 이런 문장도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복합관계부사 뒤에 어떻게 형용사만 달랑 있는 문장이 되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략으로 인해 뒤에가 불완전하게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We can go wherever we want. 자, 이 문장 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wherever 뒷부분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운 바에 의하면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we want. 우리는 원한다.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뒤에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써야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want 같은 동사가 오면 to 덩어리가 원래 오죠? 뭐를 원하는지.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we want to go. 이런 덩어리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want 같은 동사류는 뒤에 to와 go 이 덩어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선생님 목적어가 없는 이상한 문장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생략으로 인해서 틀린 문장이 아니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법이 이렇게 예외도 많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 떨어지지 않을 때도 간혹 있어요. 특히 이런 생략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눈에 더 문법이 보이지가 않을 수 있죠. 다양한 예문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메꿔 가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